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러시아 혁명과 동물농장 세 번째 주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 혁명과 공산주의, 이 동물농장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세계관을 가져야 할까요? 자, 세 번째는요, 우리 자신이 먼저 속임수와 거짓을 미워하고 또 정직하고 진실해야 하며 또 궤변과 기만에 대한 저항력과 비판력을 가져야 합니다. 자, 이제 오늘 다룰 주제는 속임수와 거짓, 그리고 궤변과 기만입니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의 자신의 행동을 정당하기 위해서 언어를 뒤틀거나 조작해 본 적이 아마도 한 번 정도는 다 있을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들은 거짓말이나 진실을 일부만 말하는 등 이 왜곡된 진술을 하면서 자신들의 불순종을 정당화하는 법을 너무나 빨리, 너무나 금방 배운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종종 자신의 잘못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하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자, 거짓말의 아버지인 간교한 뱀, 이 사탄은 최초의 스핀 닥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스핀 닥터는 뭐죠? 스핀 닥터란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사건을 왜곡하거나 조작하는 인물을 지칭하는 정치 용어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탄은 최초의 스핀 닥터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와에게 아주 미묘하게 거짓으로 전달을 했었죠. 자, 또한 정치적이고 문학적인 논쟁에서는 자신이 속한 그룹을 옹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왜곡된 논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단어들을 아주 신중하게 선택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궁의 아기를 기술적인 용어인 태아로 지칭하면서 낙태 지지자들은 자궁의 아기를 살해하기 위한 허가를 얻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어린 아이들을 인간이 아니라고 묘사하기도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일부의 사실과 거짓말로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통계와 수치를 종종 조작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 뮤추얼 펀드 광고를 듣고 있다면 이 광고에서 역사상 펀드는 언제나 돈을 벌었다라는 통계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아무도 이 주식 펀드에서 돈을 잃지 않는다라고 믿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자, 펀드에 투자하는 누구나 항상 돈을 벌 수도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얼마든지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펀드 광고는 단순히 긍정적인 자료와 통계만을 제시하며 자, 따라서 이것들은 온전한 진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가장 큰 기만은 우리 자신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자,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또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은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동물 농장에서 멋지게 우화로 그려진 이 오웰의 위대한 통찰력 중의 하나는 바로 현대 인간 중심 사회에서의 정교한 언어의 오용에 대한 것입니다. 자, 현대의 아나운서들이 때때로 이 궤변이라고 부르는 이 단어는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거나 조작하기 위한 언어이죠. 그리고 이에는 항상 거짓말이나 좀 더 교묘한 속임수가 숨어 있습니다. 자, 특히 현재 우리 문화에서 우리가 궤변과 또 기만을 가장 많이 접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자, 우리 문화에서 볼 수 있는 이 궤변과 기만의 가장 좋은 예는 정치로부터 해서 TV 연설까지 이 공적인 삶의 대부분의 영역에서 마주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궤변은 특히 광고와 어떤 제품 마케팅이라든가 소비자 서비스 등에서 항상 볼 수 있고요. 자, 어떻게 보면 이런 궤변과 기만이 우리 사회에 너무나 만연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 문화는 동물 농장에 나오는 일반 동물처럼 궤변에 너무나 당하기 쉽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특히 광고와 또 마케팅의 궤변에 쉽게 동화되는데요. 자, 이들은 우리가 물건을 소유하거나 또 스스로 만족을 느끼려는 욕망을 어떻게 해서든지 조종을 한다는 것이죠. 또 전문 마케터들이 사용하고 또 오용하는 세련된 심리학적인 언어들이 일반 소비자들보다 훨씬 뛰어나고 또 그래서 일반 소비자들이라든가 대중들은 이러한 궤변에 대한 저항력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자, 동물농장에서 이러한 궤변과 거짓 그리고 자기만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이 메이저 영감이 현실에 대한 자신의 꿈과 인간에 대항하는 혁명에 대한 정당성을 풀어놓을 때부터 곧바로 등장하게 됩니다.
자, 메이저 영감이 잘못 생각한 것은 이 동물들이 겪는 모든 불행의 책임을 전적으로 인간에게 돌렸다는 점입니다. 자, 하지만 이 메이저 영감은 자신의 삶이 나름대로 길었고 또 분명히 억압받은 삶이 아니었음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메이저 영감의 사고에 따르면 자, 일단 세상에서 인간을 몰아내면 굶주림과 이 중노동의 근본 원인이 영원히 사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메이저 영감은 모든 인간이 악하며 모든 동물이 선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메이저 영감은 인간은 오로지 악행만 저지를 수 있으며 동물은 오로지 또 선행만 할 수 있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 이러한 1차원적인 생각은 권력욕은 모든 생명체의 본능이라는 진리를 무시한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오류로 판명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동물농장에서 돼지들은 점진적으로 동물주의의 원칙들을 뒤틀고 또 왜곡하여서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또 다른 동물들을 세뇌시켜 갑니다. 자, 특히 이 스킬러는 전형적인 스핀 닥터, 자, 스핀의 대가로서 7계명을 계속해서 재해석, 요즘 보면 현대 신학자들도 성경을 재해석을 참 많이 하는데 자, 그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7계명을 재해석을 해서 내놓는다는 것이죠. 자, 스킬러는 나폴레옹의 대변인 역할을 하며 오른팔인 수태지로 아주 뛰어난 언변가이자 또 거짓말쟁이입니다. 자, 스킬러는 이야기의 처음부터 끝까지 공허하고 현란한 언변을 통해서 동물들의 생각을 조종하는 아주 탁월한 능력을 과시합니다. 자, 나폴레옹이 독재자가 된 후 동물들을 설득하고 또 과거의 농장 역사를 조작하고 또 스노볼이 존스 씨의 첩자였다는 등 이 스노볼의 행적도 조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스킬러는 돼지들이 모든 우유와 사과를 다 먹어버리는 것을 또 정당화시키기도 하죠. 자, 이를 정당화하는 스킬러의 주장은 자, 돼지들이 지도자들이며 또 농장을 운영하고 존스를 쫓아내기 위한 모든 생각들을 하고 있고 또 우유와 사과가 돼지들이 이런 일에 적합하도록 만들고 또 돼지들이 우유와 사과를 먹는 것은 다른 동물들을 위한 것이고 또 다른 동물들은 농장이 성공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돼지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논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스킬러는요, 소련 신문이었던 이 프라우다를 우리가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프라우다는 자, 모스크바에서 발생되는 일간 신문으로 또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공식 기관지이고요. 또 소련 각지의 40개 공장에서 인쇄되었다고 합니다. 자, 1912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지하신문으로 창간된 이 프라우다는 처음에는 레닌을 비롯한 3명의 편집진에 의해서 제작되었습니다. 자, 이 신문은 끊임없이 이 짜르의 경찰의 탄압을 받으면서 자, 그때마다 이름을 달리하여 복간해 오다가 결국 1918년 모스크바에서 공식적인 당 기관지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1991년 소련 내에서 공산주의 권력이 붕괴하기 전까지 공산당 기관지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동물농장에 나오는 돼지들은 이 볼셰비키 지식인들, 볼셰비키를 상징합니다. 자, 돼지들은 모든 동물들이 농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의지하는 모든 생각을 하는 지식 노동자들을 가리킵니다. 자, 돼지들이 잘 지내기 위해 우유와 사과가 필요하다는 것은 나름대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자, 따라서 돼지들은 다른 모든 동물들을 위해서 모든 우유와 사과를 소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돼지들이 모든 우유와 사과를 소비하지 않으면 자, 이들은 최선을 다할 수 없게 되어지고 그래서 나중에 존스가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거짓이 통한다는 것이죠. 자, 동물농장에서 나타나는 주요한 언어 조작은 주로 동물농장 사회가 이루고자 했던 원래의 원칙들을 바꾸는 데서 나타납니다. 이야기가 진행되어 감에 따라서 이 거짓말과 기만적인 언어가 점점 더 과감해지고 정말 터무니없게 늘어가기도 하고요. 마지막에는 이 돼지들이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자, 모든 동물들은 평등하다. 하지만 일부 동물들은 다른 이들보다 더 평등하다라고까지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심지어 충실한 복서조차도 자, 이러한 궤변에 의도치 않게 빠져들게 되며 또 마음속에 모호하고 꺼림칙한 의구심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나폴레옹은 항상 오라라며 또 자신과 다른 동물들을 설득하기까지 합니다. 자, 여기서 궤변은 다른 이들을 속이려는 목적이 아니라 자기 기만의 형태로 사용되고요. 자,
자, 이는 복서가 자, 진실은 뭡니까? 나폴레옹이 종종 틀리며 사실 혁명을 배신하였다는 것. 이 진실을 마주하는 일이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나 인정하기 힘들게 되기 때문이죠. 자, 결국 동물들은 자신들의 이상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어렵게 됩니다. 자, 돼지들과 나폴레옹은 실제로 이상을 얻는데 관심이 없거나 그저 다른 동물들을 지배하는 것을 너무 즐기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 다른 평범한 동물들은 돼지들이 가진 권력을 너무 두려워하거나 자, 이들이 너무나도 열심히 노력한 혁명의 결과가 실패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자, 가장 근본적인 것은 자,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 이 현실을 정확하게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흥미로운 것은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원래 보였던 자, 모든 동물들은 평등하다와 또 네 발은 좋고 두 발은 나쁘다가 이 돼지들의 궤변, 다시 말해서 모든 동물들은 평등하다. 하지만 일부 동물들은 다른 이들보다 더 평등하다. 또 그리고 네 발은 좋고 두 발은 더 좋다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런 궤변의 희생물이 되는 것이 당연한 반면에 자, 원래의 구호가 이미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 자체로 궤변인 것임은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모든 네 발, 동물들이 모든 네 발이 좋지 않으며 모든 두 발, 사람이 나쁜 것도 아니죠. 자, 더해서 이 모든 이는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지만 자, 돼지들이 주창한 이 사회주의적 관점에서는 동물들은 분명히 평등하지 않고요. 자, 이것은 동물들의 혁명이 현실을 잘못 이해한 것에서 시작하였고 자, 이로 인해서 처음부터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운명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결국에는 아무도 이 혁명 이전의 삶이 어떠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때가 오게 됩니다. 자, 이로 인해서 나폴레옹과 돼지들이 이 동물주의 원칙을 고칠 때 자, 이제는 저항이 아주 작거나 또 전혀 없게 됩니다. 자, 시간이 지나며 이 궤변은 진실된 기억을 지우게 되고요. 자, 이로써 거짓말을 하기가 더 쉬워지고 진실을 기억하는 것은 오히려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자, 사회가 이 거짓과 궤변에 기반하게 되면 진실을 인식하고 이 기억하는 능력을 잃게 되는 것은 필연적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음에 두 가지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분은 속임수와 거짓말을 미워하시고요. 자,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심과 약속을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궤변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자, 성경은 하나님께서 궤변과 또 사람들을 조종하기 위한 언어의 오용과 왜곡을 혐오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거짓말과 기만도 싫어하시고요. 우리에게 자신의 이 개인적인 욕망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조종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성경은 습관적인 궤변의 결과로 사회가 계속해서 언어를 오용하고 또 왜곡하면 점차적으로 이 진실을 기억하고 분별하는 능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궤변하지 말라고 명하시며 또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하신 것과 하실 것을 기억하고 우리 자손들에게 이야기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거부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께서 궤변을 금지하신 것에 우리가 더 충실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정직하고 진지하게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항상 궤변을 일삼는 자들과 다르게 보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는요. 자, 우리는 스스로를 단련시켜서 정부나 광고에서 제시하는 궤변에 저항하는 법을 배우고 자, 이러한 곳에서부터 오는 이 정보들을 받아들일 때 아주 신중하고 비판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 분별력을 계속해서 키워나가야 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사람들과 단체들이 이 궤변적인 활동을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지적을 하고요. 자, 그러한 궤변이 우리 사회에 어떤 해를 끼칠 수 있는지 지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자신이 먼저 이 속임수와 거짓을 미워하며 또 정직하고 진실을 해야 하며 또 궤변과 기만에 대한 저항력과 비판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이 러시아 혁명과 동물농장 이 세 번째 주제인 속임수와 거짓, 궤변과 기만의 문제를 다뤄보았습니다. 다음번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